근데 저는 이제 그 개소식 있잖아요. 개소식 때 좀 비화를 좀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모양을 이제 일정 팀도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3시에 개소식이긴 한데 우리 지도부의 꽃은 당연히 대표니까 대표 중심으로 이제 아무리 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도 오시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가 굉장히 고충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딱 이렇게 3시부터 4시까지는 정청래 대표가 있다가 갔고 나가기 무섭게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이제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그 태세 전환을 한 거고 원래는 보니까 개소식이 한 30분 정도로 이제 발언을 다 끝나면은 앞에 있는 시장의 지도부랑 같이 가는 일정이었는데 워낙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언 기회를 다 드리느라고 4시까지 늘어졌고 그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도 안 끝나서 들어와서 얘기하고 나중에 같이 고덕 신도시 유세를 같이 돌았다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해주던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청래와 송영길을 이제 한 그림에 두기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생각들도 사람들은 하긴 하는가 봐요 보니까요. 네.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또 뭔가 그렇게 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뭔가 좀 통합적으로 말씀을 이제 해주십시오. 그런 모습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이, 네. 그 장사 한두 번 합니까? 저는 그날 전에 딱 일정 나왔을 때 느낌이 왔어요. 제가 3개 방 다 들어가 있거든요. 김영남 후보 방, 송영길 후보 방. 다 들어가, 김성 후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시간대가 인터벌이 안 맞아요. 이거는 그냥 개소식이 3시인데 굳이 송영길 후보가 4시 반에 그 늦음하게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김연아 후보는 앞에 이제 후원회장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안 올 수는 없죠. 당연하지. 예, 정청래 대표도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날은 정청래 대표 놓고 사실은 송영길 그 전 대표와 마지막 그것도 하고 유세를 같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그게 그쪽 세력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미 민주당은 뭐 닦아놓고 물 밑에서 전당대회 시작했어요 이미. 우리는 선거판을 보면서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말씀을 이정주가 주신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용남 후보가 24%, 조국 후보가 22%, 유이동 후보가 18% 지지를 보였는데, 오차 범인의 접전이라서 누가 뭐, 튀고 나간다, 누가 선두를 계속 달리고 있다, 이런 표현이 약간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온 네. 또 여론조사에서도 음. 또 그 수준,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는 조금 다른데 또 1등으로는 김용남 후보가 나왔어요. 1등으로 또 김용남 후보가 나왔구나. 네. 그리고 조국 후보가 조금 더 처지는 것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추세는 조금 음. 김용남 후보 물론 오차범위 내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좀 추세는 김용남 후보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유이동 후보는 계속해서 20% 정도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진보당하고 김용남 후보 간의 연합이나 연대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냐가 사실 관건인데 오늘부터 이게 투표용지 지금 인쇄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까지는 단일화가 이제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번 주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울산도 24일까지 전부 다 단일화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말에 끝나죠, 그 결과가. 네. 그래서 요번 주까지는 조금 이제 왔다 갔다 좀 부침이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명분도 그렇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 초부터는 조금 명확하게 좀 전선이 그어질 것 같고.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김용남 후보가 저는 이기지 않을까. 추세적으로는, 네.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그 질문을 같은 여론조사에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어떤 거였냐. 그 지지자별로 구분을 한 거예요. 김용남 후보의 지지자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단일화가 필요하다 34%, 필요하지 않다 60%입니다. 반면에 조국 후보의 지지자들은 62%가 필요하다. 30%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을 했는데 좀 어떤 근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조국 후보 쪽은 아무래도 좀 조직 면에서 조금 힘들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민주당은 그 동네가 이제 조직이 탄탄하고. 그렇죠. 뭐 시의원 후보도 있고 뭐 도의원 후보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에 지금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내지를 못했거든요. 없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비례 국회의원들이 거의 가가지고 뭐 동네마다 뭘 하겠다고 하더라도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네.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역구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평택에서의 사실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좀 힘들 거예요. 그러면 현재 그 예전부터 있었던 민주당 사람이면서 조국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마 의지해가지고 지금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국혁신당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힘에 붙이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국혁신당에 계신 분들은 조국 대표 쪽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합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내세우는 거고. 근데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이 민주당이나 김용남 후보 쪽을 좀 자극했어.
합당 누가 우리가 니네랑 합당하는 거 원한대? 그렇죠. 이러면서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조금 빈정 상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궁금한 게 네. 하나 있는 게 아니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단일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본인들의 생각이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은 62% 찬성하잖아요. 이제 조국 혁신당 쪽 지지자들은. 근데 조국 대표 초반에 출마할 때부터 쭉 메시지 보시잖아요. 절대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위적 단일화는 안 된다. 심지어 김재현 진보당 후보도 단일화를 열어두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초창기 여론조사하고 인터뷰할 때 처음부터 단일화에 계속 선을 그은 사람은 조국 대표예요.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와요. 뭐 끝까지 가서 세 표 차로 이기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기는 할 생각이 없다 하다가 근데 이제 지지자들은 62%가 단일화 좀 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조국 대표가 예를 들면 지금 지지율이 막 예를 들어서요. 53% 나왔어요. 단일화 하자 하겠습니까? 지지자들이? 저는 안 한다 봐요. 조국 대표의 지금 위치가 이거예요. 사실은. 지지자들도 사실 명분상으로나 뭐 상으로나 이 지금 여기 수치엔 드러나지 않지만 냉정히 말해서 자기들 조국 대표가 불리해지니까 지금 이 여론이 나온다고 봐줘요. 만약에 조국 대표가 원톱이었어. 정말 독주해. 저는 이 수치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그런 말해서. 해설을 해주는 거다. 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왜 엉켰다고 생각해 하나 말씀드리면 호남에서 선거할 때 제가 오늘 메시지 갖고 왔거든요. 호남에서 선거할 때 자 이게 5월 14일 기사입니다. 그 호남에서 이제 여기 광주 시당위원장이 서항진 원내대표예요. 이때 5월 14일 엊그제죠. 출마자들하고 네.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뭐 처음 3대 공약 광주 시당 후보들하고 다 같이 3대 공약 발표하거든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 광주에서 그럼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맞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국혁신당을 뽑아달라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하냐? 호남 정치는 일당 독점에 안주해 왔다. 민주당. 안정은 있지만 지역의 역동성과 경쟁이 사라졌다. 조국혁신당이 호남 정치의 강력한 매기가 돼 선명한 비전과 실력으로 경쟁하겠다. 매기론. 그러니까 너무 안이하고 일당 독점. TK는 국민의힘, 호남은 민주당, 권력 독식, 일당 독재 하니까 우리가 매기 역할을 해서 이 사람들하고 내부 경쟁해서 경적을 올리기 위해서 나왔다. 네, 네. 긴장시키겠다. 또는 여러분 민주당의 이런 그게 또 일견 타당해요. 왜냐하면 한쪽에 고인물이 되면 썼거든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매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조국 대표 뭐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당선되면 민주 진보 진영의 연대 통합을 주도적으로 하겠다. 민주당 합당한다 소리잖아요. 그러면 호남에서 매기 역할하고 표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너 매기 역할에 너 민주당 견제해라고 표줬는데 냅다 합당해버려. 그럼 뭐하러 나왔어요? 들어가지. 그러니까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매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통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과 3일 전에 나온 메시지라니까요. 광주에서 서항진 원내대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조국 대표는 평택에서 내가 되면 내가 통합하겠다. 서항진 원내대표하고 조국 대표 둘 중에 하나는 탈당해야 돼요. 맞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그 뭔가 단일화에 대한 그 조국 후보 지지자들의 찬성 여론이 높은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평택에 사는 분들을 상대로 한 조사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조국 후보를 국회의원 재보선에 뽑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시장이나 그 시도의원 선거는 민주당 찍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내적 갈등이라든가 모순된 상황을 만난 거야. 어떤 거냐? 다른 지표를 보니까 지지정당별 조사 결과 흥미로워요.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46%가 김용남, 무려 34%가 조국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다가 스스로를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 중에는 44%가 단일화 찬성, 45%가 단일화 반대로 비등비등한 거. 어떤 거냐면 아까 말한 대로 내 안의 모순, 이중적 정체성을 해소하고 싶은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둘이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좀 더 하게 되는 것이고 그중에서 특히나 조국 후보를 선호하는 분들은 이런 모순에 좀 봉착하다 보니까 뭔가 해소를 좀 해달라 이런 요구 같아요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인지 부조화를 느끼게 되면 본인들의 그 행동하고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경우에 되게 불안하고 막 그 좀 짜증이 많이 나서 스스로에게 뭔가 너 왜 그러니? 그러면 뭔가 일관되게 설명하고자 하는 틀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일반적인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네. 심리잖아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하는 거는 내가 당 사람이니까 당인으로서 당연히 당에서 실제 이 사람을 후보를 내세웠으면 그냥 당에서 내세운 사람은 우리 당의 후보니까 난 당연히 찍어야지. 부조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민주당 사람이긴 한데 우리 당이 아닌 혹은 또 우리 당에 있는 사람이 이미 후보를 나왔는데 저 경쟁자인 다른 사람을 찍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을 찍어야 되는 이거하고 내가 이 당의 후보를 찍어야 되는 거하고 둘 중에서 더 크게 이 사람을 찍어야 될 만한 뭔가가 나타나줘야 그렇지.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변명이나 이렇게 요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조국이 더 민정스럽다. 그거밖에 사실은 없고 실제 이 사람은 되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에게 빚진 걸 갚아줘야 된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그럼 따져보자. 뭘 빚을 졌니? 그렇지. 그리고 견적 좀 내봐라. 한번 지금. 해보자. 네.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문제였니? 우리는 왜 그때 뭐가 있니? 이제 이렇게 막 따지다 보면은 또 약간 얘기가 이제 궁색해질 때가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람을 내가 이 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찍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죠. 필요해. 근데 그러려면 아예 그냥 탈당을 하고 나가서 찍어. 이제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또 탈당할 수는 없어. 내가 민주당 사람으로서 이 정체성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빨리 그러면 단일화 시켜야지. 둘이 합치면 내가 아무런 갈등 없이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워낙 또 이제 멀리 왔기 때문에 단일화 근데 지금 아까 그게 말씀해 주신 힘들어요. 것처럼 그게 힘들다는 힘든 거죠.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지지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분노의 땡땡님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후보 무조건 당선시켜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 주셨고요. 분노의 똥침님이겠죠. 예. 그리고 우리 안녕하세요. 예, 분노의 똥침님. 이제 또 이제 노영희 TV 사랑하시는 21도 한라사님도 김용남 후보 개소식에 다녀왔는데 인사인해였어요. 민주당 순혈주의 좀 그만하세요라고 해주셨는데 뭐 이런 말씀도 당연히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맞는 우리가 말이에요. 이제 사실 네. 열리지 않은 정당이라는 것은 닫힌 민주주의를 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될래야 될 수가 없는 그러면 새로운 환경들이라는 사람들이 것들을. 오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죠. 맨날 너 옛날에 안 그랬는데 하면서 계속 그것만 붙들고 늘어질 너는 수는 1번 아니야, 없잖아요. 2번이야.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새로. 그건 해결할 수 네. 없는 부분이죠.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또 이선희님 같은 경우에는 전국 민주당 후보님들 압승할 거니까 승자의 여유를 가지자고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인 게 너무나 각박하게 지금 싸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조국 후보님 네. 지지하시는 분들 좀 슈퍼챗에 싸보세요. 그래야 소개를 해줄 거 아닙니까? 읽어드리게. 그러니까 저 조국신당이 곤욕스럽게 만드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처음부터 고민한 게 컨셉을 잘못 잡았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신당이 초장부터 주장했던 게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이었어요. 뭐냐면 호남에서는 경쟁을 하고 그리고 영남에서는 단일화를 하자 이런 어떤 모토로 나왔거든요 옛날에도. 그러면 그게 민주 진영의 파이를 키우는 논리가 되죠. 그래서 호남에서는 경쟁한 게 왜 나쁜 겁니까? 당연히 저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일당 독재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SOC 타다가 벽돌 갈고 그 발전이 없는 거예요. 번호블록 교체하고 뭐 그래서 이러다가. 대구시장을 네. 민주당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김부겸 후보로 한번 바꿔보자는 여론이 나름 네.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